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교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네요. 비가 좀 뭐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겨울비라서 그렇게 막 썩 좋진 않네요. 그냥 가을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비는 별로 좋은 것 같아서 안 듣습니다. 차라리 눈이 내리면 좋았을 텐데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출근 잘 하시고요. 어떤 뒷담화에도 여러분들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뒷담화 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왜 앞에 안 하고 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응?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뒷담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뒷담화에도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는 여러 가지 멘탈, 그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응?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중요치 않은 사람의 말은 아무 말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냥 뭐 쓰레기라기보다는 그냥 찌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이런 마인드야.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굳이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내가 흥분하는 겁니다. 아무 반응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응? 아무 반응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은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없어요. 그 대부분의 일은 하룻밤만 지나도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1년이 지나면은 별일이 아니더라. 별일이 아니더라. 다섯 번째, 나도 가끔은 그래. 이런 마인드야. 내가 한 말에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도 가끔은 실수를 하니까 굳이 뭐 투닥거리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에 신경을 끄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볼게요. 요즘 반도체주들이 미국 공개 시장 연방위원회 FOMC에서 지금 시장금리 하락과 미국 반도체주 상승과 또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라는데 이 테마까지 완전 3박자가 더해졌어요. 3박자. 이 3박자가 더해지다 보니 14일 날 강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죠. CXL 테마가 올해 5월부터 AI 반도체로 시작이 돼가지고 HBM 열풍에서 지난달은 온디바이스 AI를 거쳐가지고요. 이거를 거쳐서 반도체주 랠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14일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4.19%는 올랐어요. 4.19% 올라가지고 13만 6,7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LG엔솔이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총 2위죠.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전 중에는 5%대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시총이 1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FOMC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의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언급을 하다 보니까 뭐 안도랠리가 펼쳐버리는 거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상승을 했고 이에 또 국내 증시도 KRX 반도체 지수도 1.23% 상승합니다. HPSP 11.1% 오르고 기업 무슨 기판업체네. 참 기판업체도 PSK 홀딩스도 7.1% 상승을 했어요. 이날 SK하이닉스는 해외 훈풍에다가 또 13일부터 이 급부상한 CXL 테마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또 강한 상승세 보이네요.
CXL 테마는 삼성이 4개의 상표 출원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고, 이 관련 수혜주를 찾는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요. 기존의 반도체 대형주랑 그 밸류체인 전반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새로운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1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죠. 하이닉스는 지난해 CXL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고, 지난 9월에 인텔의 이노베이션 2023 행사에서 CXL 2.0 메모리 선보입니다. 이 반도체랑 서버 업체들은 2019년부터 CXL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에 시장 상용화에 나섰고, 인텔은 내년에 CXL 2.0이죠. 2.0을 지원하는 첫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CXL은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이 메모리 등을 다른 전자부품과 연결하는 통신 방식이죠. 인터페이스에서 서버 증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평가를 받네요. AI하고 빅데이터 기술 발달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AI 서버 활용에 최적화된 기술인데, 특히 최근에 HBM의 높은 가격과 이 제한적인 확장성으로 인해서 피클이죠. PCL이 5.0부터 메모리 공유가 가능한 CXL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이 CXL의 장점은 단일 프로세스에서 할당된 메모리만 쓸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XL은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데이터 이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가지고 효과적인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기존에 한정되어 있는 메모리 규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종류나 이 용량의 그 성능에 관계없이 어떤 메모리도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개미들이 이제 CXL 수혜주라고 분류된 퀄리티스 반도체 13일부터 2거래일 동안 22.3% 상승했고, 코리아 서키트 24.1% 상승합니다. 테마주 장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가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이네요. 시총 1000억 정도 규모인 오킨스 전자가 14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네오셈은 14.8% 상승을 했고, 다만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주 효과로 HBM의 테마가 반도체 소부장 주가를 크게 올린 지 반년 만에 그런 새로운 메모리 기술 테마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섣부르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HBM 그 수주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여기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요. 주가는 미리 그 미래 실적을 선반영을 해가지고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달부터 온디바이스 AI라는 그런 새로운 그 반도체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퀄리티스 반도체,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크게 뛰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역시 아직 삼성이나 애플에서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수혜 기업 주가가 그 효과를 선 반영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HBM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줬던 삼성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격전지를 조준해요. 그냥 다시 얘기하지만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이제 CXL이 그 주인공이에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삼성은 CXL 관련 제품 상표를 잇따라 출원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CXL 관련주가 이틀 내내 30% 정도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 HBM에 이어서 CXL 시장이 크게 이제 부상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CXL이 뭐냐? 뭐길래 도대체 차세대 메모리 격전지로 불리냐? 한번 봅시다. 13일 업계했다니까 삼성은 지난 4일에 삼성 CMM 그 D하고 삼성 CMM DC, 삼성 CMM H, 삼성의 CMM HC 등 총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을 합니다. 해당 제품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 칩,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인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CXL을 CMM 이거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상표만 등록했을 뿐인데 그 여파는 크더라. 이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 찍습니다. 급등하고 뭐 오킨스 전자, 네오셈 등 CXL 관련 기업들 주가가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 찍어요. 오킨스 전자는 지난해 CXL 생산에 기반이 되는 DDR5 메모리 테스트용이죠.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했고, 그 양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한 기업이에요.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죠. 네오셈. 메모리 반도체의 그 제조 공정 중에 제품의 성능과 이런 신뢰성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CXL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들을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데 최근에 화제가 된 HBM처럼 고성능 메모리인 것 같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HBM은 주로 GPU 안에서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와의 그 도로를 늘리는 데 쓰여요. 하지만 데이터 처리 용량하고 대역폭을 무한정으로 늘리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CXL은 확장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확장성. 확장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 메인 D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확장성을 높여가지고 메모리의 용량을 늘립니다. 고용량 CXL D램을 사용하면 서버 한 대당 이 메모리 용량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HBM하고 CXL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HBM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차세대 격전지로 불리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욜그룹이 있어요. 욜그룹은 글로벌 CX 시장 규모가 오는 28년 150억 달러에 달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CXL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21년 5월에 처음으로 CXL 기반의 D램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한테 리더십을 뺏겼던 것에 대한 서력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 풀어야 돼요. 삼성은 올 4분기부터 CXL 2.0 D램을 양산하고 있는데 인텔이 내년 상반기에 CXL 2.0 탑재가 가능한 서버용 CPU 그 시에라 포레스트를 내놓을 예정이고 이 CXL 시장은 급격히 확장될 것 같아요. HBM 시장이 챗GPT의 보편화로 확대된 것처럼 인텔의 서버용 CPU 출시도 CXL 시장 확대에 방아쇠를 당길 거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삼성의 뉴스룸에 올린 기관 보니까 CXL 메모리 모듈 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원하는 만큼 확장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차세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이닉스도 삼성보다 4개월 늦은 지난 9월 CXL 2.0 공개했는데 불과 몇 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하이닉스도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CXL 기술 혁신에 주력합니다. HBM처럼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AI 분야의 그 시그니처 메모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제2, 제3 HBM이 될 수 있는 그 PIM, 그 CXL 기반의 이머징 메모리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CXL. 하여튼 관련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뭐 다양한 소식들이 좀 많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막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달리지는 않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또 오래오래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힘 좀 내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뭐 주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짜증내지 마십시오. 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릅니다. 오르니까 좀만 참아봅시다.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안전하게 조심조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